자, 382페이지입니다. 2번 적용 대상 행위에서 1번 건축 대주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먼저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행위입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행위를 건축이라고. 신축,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게 신축. 두 번째,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신축. 개축, 재축에 제외한다. 좀 더 설명할게요. 증축이란 좌우지간 증축이 되려면 증가돼서 쌓는 게 증축인데, 증축이 되려면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이 없는 대지에는 증축이 안 나옵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를 증가시키면 증축입니다. 개축 그러면 전부 일부, 포인트는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 재축은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 이전 그러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제 이전인데, 이전이란 이렇게 지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도 주계단. 주요 구조를 뭐 하지 마라? 해체하지 마라.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게 뭐라고? 이게 이전, 그럼 이전. 해체하고, 첫 번째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동일 대지 안에서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만 이전입니다. 해체하고 옮긴다. 해체하고 옮긴다는 말이 안 되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한다는 말이거든. 그거는 개축이 되고,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이나 증축이 돼요. 절대 이전은 안 돼요. 그러면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은 뭡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가면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이 아니에요. 해체 안 하고 다른 대지로 가도 이전은 아니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로 옮겨야만 이전이다. 두 번째, 개축이 있고 그리고 재축이 있는데, 개축은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둘 다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 이하로,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로 이하로. 철거하고 이하냐, 멸실되고 이하냐. 철거 이하, 대축. 멸실 이하, 재축. 근데 얘들이 이하가 아니고 뭐가 되면? 초과가 되면 그때는 철거 멸실의 범위입니다. 범위. 철거 멸실의 범위가 이게 전부냐 이거죠. 전부냐 일부냐 따져가지고 전부 철거 초과다. 뭐라고? 너는 신축이다. 일부 저거 초과다. 증축이다. 그게 증축이다. 이런 식으로. 초과되면 개축, 재축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신축이, 아까 신축이 뭐라고요? 건물이 없는 대지에 처음 짓는 게 신축. 구석이 있는 대지에 주대를 짓는 것도 신축인데,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이 대지에다 건물을 새로 또 지었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으면 뭡니까? 이러면 물어볼 필요가 뭡니까? 증축입니다. 증축. 있는데 또 지었다? 증축이다. 근데 조건을 뭐라고 주냐? 조건을 뭐라고 준다?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지었는데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신축이다. 30제곱미터 되는 창고가 있는데 5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추후.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신축이지. 반대로 5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50제곱미터에 되는 창고를 짓는다.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증축이지. 이렇게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거, 이 행위는 뭐라고요? 신축. 있는데 또 지으면 뭐라고요? 증축.
있는데 또 지으면 증축.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지으면 신축 그럽니다. 이제 잘 봐요. 자, 이 대지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두 동 있어요. 두 동. 여기에 10제곱미터 되는 창고가 있고, 여기에 5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부. 얘는 뭡니까? 주. 분명히 주부입니다. 주부. 자, 이런 상태에서 500을 철거해서 500을 철거. 500을 철거하고, 500을 철거하고, 500을 뭐하고? 철거. 500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여기다 뭐 했다? 다시 했다, 다시. 다시 했는데, 다시 400제곱미터 되는 주택을 지었다. 이거는 뭡니까? 네.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다시 지었지만, 철거하고 다시 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개축이다, 개축. 이거는 개축. 500을 다시 했는데, 500주택을 다시 했는데요. 그래 봤자 500 철거하고 500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개축이다, 개축. 600을 했는데 600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라고요? 신축이다. 그러니까 부속이 있는데 주대를 짓는 것은 물론 신축인데 뭐는 빼고 이런 거는 빼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의 건물이 없으면 증축은 절대 안 나와요.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증축. 건축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 옆에 2번 대수선.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이 대수선입니다. 가장 큰 개념이 건축. 건축에 못 미치는 게 대수선. 일반적인 건 수선. 건축과 대수선은 규제를 합니다. 규제. 수선은 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건축하지 마세요. 하려면 허가받으세요.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하려면 허가받으세요.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건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이다라고 알려준다고. 대수선은 하지 마세요. 하려면 어쩌세요? 허가받으세요. 그럼 국민들이 어떤 행위가 대수선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9개를 대수선이다. 9가지 하려면 어쩌라고? 허가받으라고. 수선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니까 수선이 뭐라고 말을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제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1번. 대수선은 크게 대수선은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4가지요. 변경. 이 4가지를 대수선한데, 자, 먼저 가기 전에 대수선 개념부터.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크합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내력벽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력벽이 나오는데, 자, 내력벽 뭐라고?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기둥을 증설했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보를 증설했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 증설했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이나 방화벽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그 다음에 얘는 주의하죠. 미관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외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쫙 놓고 보면, 자, 7번만 빼버리면, 자, 이것만 살짝 지워놓으면, 자, 증설해체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해체가 나오면 1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1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좌우지간 증설해체를 무조건 뭐로 간다? 대수선 간다. 대수선. 그러면 수선 변경은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내력벽 얼마 이상? 30 이상.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둘 다 30인데 헷갈릴 거 하나도 헷갈릴 거 없다고.
기둥 몇 개 이상?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그러니까 방화는 없죠. 선만 되면 무조건 대수선, 방화는. 계단도 없죠. 선 되면 대수선. 모든 게 대수선. 경계벽도 선 되면 대수선이요. 그러니까 방화하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증설해제 수선 변경 무조건 대수선,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얘는 좀 얘는 어떻게 줘야 되니까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어디 살 때만? 미관지구에 살 때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런 데는 안 된다. 미관지구에서 할 때만 대수선.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 시험 문제 매년 납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 정도는. 근데 매년 나오는데 보너스 개념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다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얘도 필수입니다. 필수. 안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인데 아까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가 있다고요? 29가지. 이제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겠다 그러면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를 9개 시설군으로 묶어가지고 9개 시설 묶어서 이제 암기하죠. 첫 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자산 전문, 영교, 그 다음에 근, 주, 기 해가지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용도 변경 문제 나오면 이게 9개 되니까 쓰지 않는 이상 문제 목표 복잡해가지고 암기를 안 돼요. 머릿속에서 문제 풀기 힘들다고 써놔야지. 자가 뭐고?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 암기하지. 기타 시설 뭐가 있습니까? 동식물. 기타가 뭐겠습니까? 28개 뺀 나머지가 동식물. 암기해놓고. 그럼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은 딱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두 번째, 산업 그러면 산업은 뭐 생각하고? 공장. 공장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으면 위험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그러면 여기 뭐가 있고? 운수도 있고 여기는 창고도 있고 여기는 위험물도 있고 지저분한 자원순환도 있고 묘지 관련도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이 있고 딱히 안 될 건 없어요. 전기통신은 전기가 발전이 전기고 통신이 통신이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종교, 그리고 관광휴게, 그리고 위락시설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걸 얼른 암기하고 위락이 영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위락. 영업에는 장사합시다. 판매가 있고 그리고 운동이 있고 그리고 숙박이 있고 그리고 2종의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운동, 숙박, 2종, 다중, 암기해야 돼. 이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암기해야 돼. 안 헷갈리게 암기. 교육복지는 자 교육연구, 교육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수련에 이제 비슷한 뭐가 있어요? 야영장 가지. 야영장 시설. 수련하고 비슷한 거 야영장은. 그리고 복지 그러면 노유자가 복지요, 의료가 복지요. 근생 별거 있습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다. 왜? 여기가 있으니까. 영업가 있으니까.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이 주거고 공동주택도 주거고 업무는 업무고 그 다음에 교정군사 암기하지. 교정군사. 그리고 동식물 6개만 암기하면 문제 풀면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암기해주고. 자, 이제 지금부터 용도 변경 시작합니다. 밑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 것들이 위로 올라갈 때 자산전문 연결분적이 역으로 상위 시설로 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로 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떠요. 특별자치도 떠요. 시장, 군수구청장. 이거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 이거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용도 변경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나오더라도 특별시장 곧잘 나오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용도 변경에서 나타나면 안 돼.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가 얘들이 뭐 해줍니까? 건축 허가합니다. 얘들이 건축 허가요. 공사 끝나면 얘들이 뭐 해야 돼요? 사용 승인, 준공검 해야 돼요. 내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사 끝났으니까 내가 뭐 했다? 사용 승인, 준공검 해줬다.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허가하고 자기가 준공했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알죠. 자기가 허가 준공했으니까. 그러면 준공검사해주고 뭐를 만드느냐? 본인들이 뭘 만들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 대장이 똑바로 관리가 돼야 세금이 똑바로 부과되고 대장이 똑바로 관리가 돼야 건축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자료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똑바르지 못하면 이게 똑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관리를 하는데, 자, 갑이 이렇게 1층, 2층, 3층이다. 1층, 2층, 3층짜리다. 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1층, 2층, 3층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용도가 1층이 판매다. 2층도 판매다. 3층도 판매다. 판매시설인데, 자, 갑이 1층을 갖다가, 1층 판매를 갖다가 뭐로 바꿨습니까? 종교로 바꿨습니다. 판매를 종교로 바꾸겠다.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판매가 종교로 가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누구한테 허가받아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원주는 누구한테? 원주시장한테. 그럼 원주시장이 1층 판매가 종교로 바뀌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종교라 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써야지. 자기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2층 판매를 갖다가 2층 판매를 뭐로 바뀌었냐? 교육용구로 바뀌었다.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죠, 신고.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원주시장 안다, 못다? 안다. 아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판매를 갖다가 운동으로 바꿨다, 운동으로. 판매를 운동 바꾸면 이것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법에 말이 없는 거예요. 법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모든 건 법에 의해서. 법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내 맘이요, 내 맘. 법에서 하지마. 이 말만 없으면 내 맘대로 한다고, 내 맘대로. 그러니까 법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래요, 하지 말아요?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럼 내 맘이요, 내 맘. 내 재량이라고. 어쩐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내 마음이니까 허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니까 갑이 판매를 갖다 운동으로 바꿨어요. 내 마음이죠.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허용이 허용. 그러면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3층을 갖다 뭐로? 운동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대장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부터 다 틀려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대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을 하지만 와서 말은 하라고 뭐라고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하라고 신청을 해줘야 허용을 하지만 그래야 내가 여기에다가 판매를 지우고 운동으로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해석이 되냐? 허가나 신고는 본인들이 아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시험 문제요.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은 뭐 하지 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마라.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허용이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모르니까 뭐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 해가지고 두 가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봐주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들끼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그게 첫 번째 동일호 상호간이요. 동일호 상호간. 몇 호까지 있다고요? 29호. 29호. 그게 호호호.
동일호 상호간은 뭐냐 그러면 제 1호가 뭡니까? 1호가 뭐요? 단독주택. 우리 건축물 종류 1호가 뭡니까? 단독주택. 단독이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단독에는 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무슨 얘기냐? 다중이 뭐로 바뀌었다? 다가구로 바뀌었다. 이게 뭐라고요? 동일호요. 동일호 상호간. 그런 것은 안 해도 좋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국민들 편의에서 가지고 쉽게 바뀌는 게 우리 근린상가는 근린상가 툭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린상가가 툭하면 바뀌니까 1종과 2종 상호간, 1종과 2종 근생 상호간의 변경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이런 얘기요. 거기까지는 국가 규제를 안 하겠다. 이 내용까지 알고 그 다음 끝으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104, 5, 설 여기까지 잡아야 용도 변경 완성되는 거예요. 104, 5설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일단은 104, 5설 104, 5설 암기 딱 하고 104가 뭐냐? 허가 신고 대상되는 면적이 100 이상이면 끝나고 사용 승인 받아라는 얘기고 자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이면 그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건축사 설계해서 허가 받아라는 얘기요. 그래서 104, 5설 여기까지 쫙 깨고 있어야 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정리만 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암겨놓고 몇 번 읽어보고 이 6개는 헷갈릴지 모르니까 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함. 내려가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신고 그것도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함.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허용하되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설명을 한 거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단 동일호 상호 간의 변경이나 1종, 2종 상호 간의 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끝으로 104, 5설이다.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허가 500 이상이면 설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100% 나와요. 100%. 용도 변경이 나오든가 건축 용도가 나오든가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한 문제 맞췄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4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건축 대수선이 반드시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하나 잡아야 되고 용도 변경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서 2개째 잡아야 되고 4개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3번 적용 특례 1번 제한적 적용 지역 얘도 중요합니다. 제한적 적용 지역 이제 건축법은 이 얘기입니다. 자 마라도에다 건축법 적용할까요? 백령도에도 적용할까요? 독도에도 건축법 적용할까요? 판단 잘해야 돼요. 독도에다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네요. 그 말은 독도가 우리 땅이요, 일본 땅이요? 지금 똑같은 질문이요. 독도가 우리 땅이요, 일본 땅이요? 우리 땅. 그러면 독도에는 건축법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지. 모든 법은 전 국토에다 똑같은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냐 그러면 모든 법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미치니까 건축법도 전국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이다 그러면 건축법도 전국에 적용하는데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쓰는 데도 있고 건축법의 일부만 쓰는 데 있다. 일부만. 그러면 이게 전국을 크게 4개로 나눠버리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으로 나누는데 도관농자에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도시지역 이 말 하지 말고 도관농자에서 도가 뭡니까? 주상공록 저런 말 하지 말고 도관농자에서 도 그러면 뭘 뜻합니까? 도관농자를 왜 구분?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뭐로 가냐? 개발로 가냐? 보존로 가냐? 그 구분하기 뭐 한다고? 도관농자 한다고. 도가 뭐라고? 개발이죠, 개발. 도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을 전국에서 개발활동에 뭘 한다? 도시죠. 개발? 지구단위. 개발? 지구단위. 여기 개발한다? 지구단위.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여기 개발한다? 지구단위, 지구단위. 도시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가 있으면 뭐 한다고? 개발한다. 여기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에요. 여기도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에요. 여기도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에요. 행정구역이 동, 읍 이러고 나오면 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하고 구에서 동이 나와요. 시하고 구에서. 시하고 구는 성격이 도시라고, 도시. 개발하는 도시. 읍은 군에서. 군은 비도시, 시골 개발 안 해요. 개발하는데 군에서 그나마 개발돼 있는 데가 됩니까? 군청 소재지인데, 군청 소재지. 군청 소재지가 있어요? 횡성군, 그 다음 뭡니까? 행성읍이지. 그러면 군청 소재지 어디에 있어요? 행성읍에 있지, 빠른 얘기하니까. 홍천군, 그러면 홍천읍, 그러겠지. 그러니까 읍이 뭐라고요? 군청 소재지니까. 군에서 그나마 개발된 데더라고요. 읍이에요, 읍. 그러면, 자, 지금 공통점.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지구단위. 세 번째, 동이나 읍은 전부 다 포인트가 뭡니까? 개발입니다, 개발. 개발 목적이 이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쓴다. 전부를 적용한다. 모든 규정 다 쓴다. 물론 동이나 읍이 섬이면 인구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아직까지 그 숫자 가지고 단 한 번도 함정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중개사든 간평사든 관리사든,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 지역은, 이거를 뺀 나머지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뭐요? 도시 지역도 아니고. 그 뭐라고요? 관농자. 도시가 아니면 관농자지.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너를 뭐다 그러면 관농자 중에서 뭐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니다. 그러면 지구단위도 아니고 동이나 읍도 아니고 뭐 남았습니까? 리 남았습니다. 위지면 토수 리 할 때 리 위지면 토수 리. 도시지역 안에 리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리는 먼저 도시지역이니까 건축법에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에 있는 리라니, 관농자에 있는 리. 이거 모르면 남자분들 중개하기 힘들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닌 나머지 지역, 뭐라고요? 관농자에서 뭐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데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동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건폐율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나머지 지역은 순수하게 뭡니까? 보존이요, 보존. 순수하게 보존 목적인 지역은 다음의 규정의 일부를 적용한다. 순수 보존 목적은 일부를 적용한다. 건축법의 일부만 적용한다. 해가지고 일부 적용하는 걸 쓰려고 했더니 3박 4일가도 못 쓰겠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일부를 적용한다 그 말 대신에 일부를 배제한다. 둘은 똑같은 뜻입니까? 일부만 쓴다 그 말이나 일부 안 쓴다 그 말은 똑같은 거요? 똑같지. 아니 건축법이 이만하면 어쩐다고? 자, 이만큼 어쩌고 배제하고 이만큼 어쩐다고 쓴다고. 이거를 다 쓰려니 너무 많다니까 책에다 다 써놓으려니. 그러니까 어쩐다고? 법 만든 사람이 차라리 배제하는 조항을 써놓겠다.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쓴다. 이거 빼고 나머지인데 이게 뭐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자, 1번이 뭡니까? 도로와 대지 관계. 도로와 대지 관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 2번은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 3번 건축선의 지정.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잘 봐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 여기도 도로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땅이 있네. 땅 있어요. 1번 필지, 2번 필지입니다. 자, 이 선을 보고 뭐라 합니까? 건축선. 이 선은 뭡니까? 건축선. 이 선은 뭡니까?
인접 내지 경계선. 건축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와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1, 2, 3, 4가 전부 다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에 관한 거. 도로에 관한 거. 지금 이 지역은 전부 다 뭐라고? 보전 목적인 지역에. 보전 목적. 우리가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 도로 가게 되면 그 도로 어떻게 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 도로 걸어가면 어디서 어디가 도로라고 정확하게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어 봤지? 잘 보게 되면 대리석으로 표시가 되는데 시골길 가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표시돼야 안 돼요? 시골의 길이 이러겠다면 이러고 경운기가 오는데 여기서 경운기가 가는데 가다 보면은 도로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툭 가면 경운기가 옆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한데 안 되겠다. 야, 툭 하면 빠지니까 이쪽을 좀 넓혀놔가지고 둘이 오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가지고 비켜가자. 그러면 처음에는 도로가 이랬는데 도로가 이제 이만큼 되는 거고 어디서 어떻게 도로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존 목적인 지역에는 도로 정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존 목적인 저 지역은 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는 아예 안 쓰고. 두 번째 5번이 뭡니까? 방화지구. 봐요. 방화지구라는 말이 어디서 통하는가?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쪽은 건축물이 좀 빽빽이 있고 듬성이 있으면 자, A쪽, B쪽 어느 쪽에서 방화지구 나옵니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요. 얘가 불나면 얘가 탑니까? 타겠지. 불나면 타겠지. 얘가 불나면 탑니까? 선풍기 바람 불어도 여기까지 불이 안 간다고. 어쩐다고? 탈 수가 없다고. 방화지구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이 동네가 뭐라고? 이런 동네. 그러니까 방화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지 분할자. 주거기타? 사인이 안 맞아요. 사인. 반사적으로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게 반사적 대하대 반사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제도는 어디서만 쓴다? 도시, 지구단위, 도읍에서만 쓴다. 도시, 지구단위, 도읍이 아니면 그런 제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된 게 이 부분 정리 잘해야 돼요. 정리하게 되면 도시, 지구단위, 도읍에서는 건축법에 전부 쓴다. 전부. 도시, 지구단위, 도읍이 아닌 적은 일부 쓴다. 반대로 하면 일부 안 쓴다. 안 쓰는 게 뭐냐? 안 쓰는 게 뭐냐? 첫 번째 도로 안 쓴다. 두 번째 방화지구 안 쓰고 세 번째 대지 분할자는 안 씁니다. 저런 내용을 알아야 자 1번이 뭐라고 1번이 도로와 뭐의 대지의 관계. 도로와 대지 관계 뭐냐? 건축물 건축한 대지는 2m 이상이어야 된다.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도로와 대지 관계예요. 2m 안 접하면 뭐가 안 나와요?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자, 1번 필지, 2번 필지 건축하겠다. 허가해 주냐 안 해주냐? 그럼 이게 도로에 접했냐 안 접했냐? 도로에 접했냐 안 접했냐? 접한 것 같은데 이때 말하는 이 도로는 건축법이 말하는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인터넷 지도 들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죠, 이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 뭡니까? 로드뷰. 꾹 누르면 얘가 파란색으로 씩 해가지고 이러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건축법상 도로. 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봐야 한다. 뭘 봐야 돼? 네. 이게 첫 번째, 이게 도시지역이다.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시지역이면 허가가 안 나온 거요.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안 나와요. 세 번째, 동이나 읍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접하긴 접했는데 이 도로가 뭐가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니.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얘는 뭐라고? 도시 지구단위 동읍에서는 뭐라 그래요? 맹지.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니면 그때는 뭐라고요? 위지면 터수리. 그런 데서는 이걸 갖다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요. 그때는 어쩐다고? 거기는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요. 남자분들 토지 중개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갑이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았네? 한 1년 뒤 이쯤 해가지고, 을도, 나도 허가 받아야지, 을이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왜 작년에 갑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라고 따지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가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셋 중에 하나에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어서 걸렸던 얘기요. 그럼 뭐가 안 돼요?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동네를 보고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이걸 보고 뭐냐? 법정도로 적용지역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예요. 법정도로 적용지역 이런 얘기하고 나머지 지역을 갖다가 법정도로 적용 외지역 이런 말을 해요. 실무를 하게 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법정도로 적용 외지역 무슨 말이면 이러면 안 된다고. 도시 지구단위 도읍 이걸 갖다 밖에서 4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신경 써야 돼. 땅 중개해야 되니까. 법정도로 적용 외지역이 뭐냐? 도시 지구단위 도읍은 법정도로 적용을 하고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닌 적은 법정도로 적용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준비하는데 3년째 준비만 하여튼 올해는 반드시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중개사 공부한다고 공법 하는데 공법 가지고 우리가 땅은 공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시험 보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나중에 실무하거든요. 그래도 배우는데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둘 다이다 보니까는 이게 진도 나가기도 바쁘다고 진도 나가기도 시험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달 동안 배워가지고 이걸로 실무를 해야 되는데 실무하기는 얘기가 택도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공법을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시험을 따라서 실무적 이걸 갖다가 아예 해설을 하면 해설을 이해는 이렇게 쓰고 이해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실무 해설서를 만들려고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그러다 지금 3년째 올해는 진짜 반드시 그래서 11월 가게 되면 아마 그때 가게 되면 11월 가게 되면 분명히 책 나옵니다. 11월 되기 전에 책 나오고 11월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다 합격했으면 10월 말에 시험 보고 합격했으면 한 달 동안 뭐예요? 건배. 오늘도 건배, 내일도 건배. 건배는 하루만 하면 되는 거고 한 달 동안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실무 공부 좀 해야 돼요. 실무 공부.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이때쯤 딱 가게 되면 책 나올 겁니다. 둘이서 저 혼자만 가지고 안 되겠다. 야 같이 하자. 도대체 시간 안 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둘이 열심히 좀 같이 책 쓰고 있어요. 그래서 386페이지 그 내용도 잘 알아두면 중요하니까 정리하면 도시지구단위 도읍 건축법에 전부 쓴다. 도로도 뭐든 다 쓴다. 도시지구단위 도읍이 아닌 적은 도로 안 씀, 방화지구 안 씀, 대지분할 제한 안 씀. 387X 388, 389, 390, 391X 보지 말고 392페이지입니다. 이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1번 건축 관련 입지규모 사전결정입니다. 1번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 신청 이런 얘기했죠. 자, 이러한 토지에다가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단 우리가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갑이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건축하겠습니다. 법에서 하지마. 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해야죠? 허가 신청해야죠.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좋은데 불허가가 나오면 얘가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피해를 보죠. 피해를 보는데 얘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예방해 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방이 무슨 예방입니까? 니만 손해지.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국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피해를 예방할까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국민 여러분 처음부터 허가 신청하지 말고 여기에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한번 물어보세요.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먼저 뭐 한번 해보고 확인 한번 해보고 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보는 걸 예방하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사전결정. 미리 확인해보는 제도. 좋은 제도요? 나쁜 제도요? 좋은 제도. 그러면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아니면 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재량을 주면 그건 좋은 거고
하이한다. 기속은 좋은 게 아니지. 기속은 의무지, 의무. 그래서 시작합시다. 1번. 자,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함정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합시다. 허가대상 건축물. 두 번째,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가 누군가 알아야 문제 풀려요. 세 번째, 사전경정 신청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세 가지. 박스 필요가 없어요. 2번, 동시신청. 사전경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도시교통촉진법 등 교통 영향평가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번 협의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진 면적이 줄 거면 환경영향평가법 따른 환경영향평가 거기까지만 다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줄 거면 환경부처 장과 협의한다. 우리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에 맡겼고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하고 협의하라고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라고요. 환경부하고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환경부하고 4번 3번 신청받았으면 결정해가지고 어이 갑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공부했다가 시민 여러분 보세요. 갑이 물어봤는데 얘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고시 공부해야 됩니까? 통보해야 돼요. 고시 공부해야 돼요. 통보. 우리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무슨 고시입니까? 신청자한테 알려줘야죠. 4번 허가 등의 의제. 자, 이렇게 해서 사정일정 통지가 떨어졌어요. 된다라고 통지가 떨어지면 네 가지 한글을 본다. 계산농하. 위에 한글을 봅니까? 미리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하고 협의했어요. 되냐? 다 물어보고 하니까. 협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실효 중요죠.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결정 통지가 나오면 2년 내 허가 신청해라. 2년 내 허가 신청하면은 또 다른 이유 돼가지고 허가 거부 안 한다는 얘기요.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해준다. 근데 2년 후에 허가 신청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사정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요. 2년 내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 사정결정 효력 상실. 그래서 사전결정은 단순해요. 1번에 3개. 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2번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번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환경부터 정하게 협의한다. 4번 결정했으면 신청자한테 알려줄 것. 5번 계산농하 인정받고. 6번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틀린 만큼 어려운 내용 절대 없습니다. 자, 건축허가입니다. 1번 건축 허가가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고 2번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죠. 반드시 허가권자. 그러면 속 편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생각해야 돼요. 허가권자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건축을 하거나 대수를 하면 허가를 받는데 원칙은 기초입니다. 기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시, 군, 구가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기초가. 어쩔 수 없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판단 잘해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합니까? 물어보면.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허가는 누가 합니까? 누구는 누굽니까? 군수구청장. 이게 원칙이요. 특별시 안에서는 무조건 특별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한다? 구청장이. 광역시 안에서는 누가 한다? 군수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근데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 암기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 층수를 하게 되면 21층 이상. 두 번째, 연면적으로 하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했더니 이게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일단은 기본부터 잘 잡아요.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암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까지 단. 그래도 단 해가지고 20일층 이상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쩐다. 누가 해라? 군수구청장이 해라. 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인 공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한다고 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여기에서 심의 거친 건축물에서 뭐는 제외하냐? 초고층은 제외한다. 초고층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초고층은 다시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아까 초고층 몇 층 이상? 50층 이상, 200m 이상은 예외 없다고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3번 이제 도지사 승인은 뭐냐 그러면 도에서. 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데 도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자 허가는 누가 한다? 허가는 시장하고 군수만. 오로지 허가는 누구만 한다? 시장, 군수만. 도지사는 절대 허가 못한다. 그러면 도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지사는 승인하죠, 승인. 도지사는 승인권자입니다. 즉 시장, 군수가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 대상이 또 1번, 2번, 3번 이 암기 아주 최근 들어서 얘가 또 강세요. 갑자기 안 나오다가. 그러면 1번은 이미 암기했어요. 뭐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제외. 심의에서 초고층은 다시 제외. 똑같아.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주거환경, 교육환경.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도시 안쪽에서 시내에서 하는 얘기고 시내에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시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얘기고 이것은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규모가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그런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은 중에 3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5가지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의사가 지정 공간을 제공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2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에 맞게끔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규모를 암기하고 3층 이상, 1000 이상 쳐다보지도 말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써주니까 100% 써주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뭐라고요? 3층 1000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숫자가 없으니까 위락, 숙박 잡지. 위락, 숙박 이렇게 암기하면 문제 답.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번입니다. 건축 허가 거부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부분 다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왕창 나가요. 건축 허가 거부인데 허가권자는 허가하고자 할 때는 건축 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체크합시다. 심의 거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 거쳐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체크합시다. 위락 숙박 줄 거놓고 위락 숙박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할 경우 당에 해당 대지의 건축물의 용도금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체크합시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이 부적합.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권자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계법에 따른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체크합시다. 상습침수, 툭 하면 물에 잠긴다죠.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설치가 부적합. 허구한 날 물에 잠겨있는데 지하층을 거실로 쓰면 주거용 쓰면 되겠냐는 얘기요. 그걸로 쓰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네 허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요. 창고로 쓰겠다면 그럼 모르겠죠. 그래서 허가 거부는 두 가지입니다. 쉬워요.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거부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쓰는 게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잘 납니다. 5번 허가 필수적 취소, 얘도 잘 나와요. 허가권을 허가받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체크합시다. 끝맺음 하여야 한다. 건축법 하이한다. 주택법 할 수 있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하이한다. 다만 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첫 번째 허가받고 1년 가로 안에 공장신설 증설이면 3년 농지지정 허가 신고했으면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 하이한다. 자, 잘 봐요. 허가받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착수 안 하면 미착수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뭘 할 수 있다? 연장은 할 수 있다. 1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중간에 다 끼워내야지. 1년인데, 사실 1년인데, 이 건축물이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3년이다, 3년. 근데 공장인데, 이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몇 년이라고? 그때는 2년이다. 2년 이런 식으로.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2년.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 똑같아요. 그것은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은 그 기간 내 착수했으나 1, 3, 2, 이 기간 내에 뭘 했지만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터 파놓고 내비 도본 사람 있잖아요. 그거 2년, 3년 가더라고. 그럼 어쩐다고? 취소하여한다. 기간 내 착수했다가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공사 완료하게 틀렸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중요하니까 암기 잘해야 돼요.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1, 3, 2 기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요. 3번은 잠시 쉬고 합시다.